자, 여러분 잘들 쉬셨나요? 자, 이제 거래 판례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도록 하죠. 자, 회계라는 것은 그 기업의 거래를 거래에 대한 그 기록 측정을 해서 이것을 장부 작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장부 작성을 토대로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회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계는 바로 첫 번째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분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비용의 발생 또는 수익을 실현시키는, 자, 이러한 것들이 발생시키는 것을 거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거래의 판례서라고 했고, 자, 이러한 거래의 판례서를 토대로 분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계를 하기 위한 기준점이 바로 이 계정 과목의 잔액이 차변에 기록되는지 또는 대변에 기록되는지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 또는 대변에 기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정 과목, 거래, 기업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이 거래에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5가지 중에서 이 계정 과목의 잔액, 즉 자산의 잔액, 비용의 발생, 그래서 이게 차변에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의 잔액이 차변에 기록되는 게 바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기록을 해야 되고, 비용이 발생된 것도 차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한 분계로서 계정 과목이 비용이면 차변에 기록하고, 계정 과목이 자산인 경우에는 바로 차변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차변에 기록하고, 반대로 자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되는 경우로서 자산과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거래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자, A기업은 갑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1,000원을 현금으로 수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기업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 빌려준 돈을 바로 대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기업이 갑에게 빌려주었던 이 대여금 1,000원을 현금으로 수취를 합니다. 자, 그러면 A기업은 대여금 1,000원을 이 현금으로 수취함으로써 대여금이란 자산이 1,000원이 감소했고, 자, 그 대신에 대여금 1,000원을 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했지만 현금으로 수취를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분계를 해보면, 자, 이 슬러시 여기를 기준으로, 이 슬러시를 기준으로 해서 차변에는 바로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를 했죠. 자,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바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인 차변이 되는 거고, 금액은 1,000원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대여금이라는 1,000원은, 대여금 1,000원을 현금으로 수취함으로써 이 대여금이라는 자산 1,000원은 감소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슬러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옵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오기 때문에 이 대여금 자산 1,000원이 감소한 것은 대변 계정 과목 1,000원 계정 과목을 대여금으로 해서 1,000원의 금액을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오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무조건 차변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오기 때문에, 자산의 잔액이 차변에 오기 때문에 그 기준점으로 해서 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여금이라는 1,000원을 현금으로 수취함으로써 대여금이라는 자산 1,000원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대여금 자산 1,000원은 자산의 감소로 봐서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대여금 1,000원에 기록을 하는 거고, 대여금을 현금으로 수취함으로써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바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기록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한 이 현금 자산이 증가한 1,000원은 바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을 하는 거고, 자, 이것은 거래 1에 해당되는 거고, 자산의 감소는 바로 이렇게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거래 2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자, 거래를 예를 들어보면, 자, A기업은 직원 갑에게 급여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고, A기업이 직원의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한 이 급여 1,000원은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직원에게 A기업이 직원 갑에게 급여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급여라는 계정 과목은 바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기 때문에 비용에 해당되는 이 급여 1,000원은 바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에게 지급한 현금은 A기업의 자산으로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해서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A기업은 직원 갑에게 급여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이 급여라는 비용 1,000원은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급여 1,000원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급여 1,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현금 1,000원은 자산의 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오는 거고, 자, 그래서 현금 1,000원을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에게 지급한 급여 1,000원은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된 거고, 자, 그래서 차변에 급여 1,000원을 기록하는 거고, 이 급여 1,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발생이 됐고, 자산의 감소는 바로 대변에 기록하기 때문에 현금 1,000원을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비용의 발생 이 급여 1,000원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거래 3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잔액은 기준점이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의 감소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대변에 기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정 과목의 잔액이 대변에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부채, 자본, 수익이죠. 자, 그래서 자산과 비용의 발생은 계정 과목의 잔액이 차변에 기록되는데, 부채, 자본, 수익의 잔액은 바로 대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이 5가지 계정 과목 중에서 이 자산의 잔액과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이 되는 거고, 자, 부채의 잔액과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의 실현도 대변이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즉 거래에 대한 분계로서 계정 과목이 만약에 수익이다. 자, 그러면 대변에 기록을 하고, 계정 과목이 부채 또는 자본인 경우에는 바로 자본, 부채,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대변을 기준점으로 해서 부채 및 자본의 증가는 바로
대변에 기록을 하고 반대로 부채 및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거래가 발생이 됐죠. 자, A기업은 사업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해서 갑으로부터 현금 1,000원을 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 사업이 좀 나아져서 이 빌린 돈 1,000원을 현금으로 갚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기업의 사업 운영자금 부족으로 갑으로부터 현금 1,000원을 빌립니다. 자, 그러면 A기업은 갑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함으로써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1,000원이 옵니다. 자, 그 대신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죠. 자, 그러면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 차입금 1,000원을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0원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1,000원 기록을 하고, 자, 대변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가 됐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차입금 1,000원을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기업이 이렇게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A기업이 사업이 나아져서 이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A기업이 현금으로 갑에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기업이 차입금 1,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차변에 차입금 1,000원을 기록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1,000원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대변에 기록하고, 자, 이것을 거래사라고 하고, 자,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자, 이렇게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거래오라고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 자본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에 대한 예를, 이제 부채에 대한 예를 살펴봤고, 이제 자본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는데, 자, 이 자본에 대한 예도 거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갑은 A기업에 현금 1,000원을 출자를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출자금 1,000원 중 현금으로 500원을 인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A기업에 출자한 현금 1,000원은 자산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을 하고, 자, 그래서 차변에 계정과목 1,000원, 그 다음에 현금 1,000원이라는 기록을 하고, 그래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이란 증가, 차변에 현금 1,000원을 기록을 하는 거고, 자, 또한 이 갑이 출자한 현금 1,000원은 A기업의 자본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 출자한 현금은 자산의 증가로서 현금 1,000원을 자산의 차변에 기록을 하고, 갑이 출자한 현금은 1,000원은 결국 A기업의 자본으로서 자본이 증가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는 자본금으로 계정과목으로 해서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금 계정과목 1,000원 금액 기록해서 이 자본의 증가로 자본금 1,000원을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래에 A기업이 현금을 출자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출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자, A기업의 현금을 출자한 1,000원을 현금을 출자했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해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현금 1,000원을 기록을 하고, 자, 이 자금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A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의 증가는 바로 대변에 자본금 1,000원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변에 기록하는 이 자본금 증가를 거래 6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갑이 A기업에 현금 1,000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 출자금 1,000원 중 현금으로 500원을 인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갑이 A기업에 출자한 현금 1,000원 중 500원을 인출하는 것은 A기업이 바로 갑에게 현금 500원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 500원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변에 현금이라는 500원의 자산의 감소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금 500원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현금 500원에 대한 자산의 감소에 해당이 되어서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해서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00원을 기록을 하는 거고, 자, 또한 갑이 출자한 현금 1,000원 중에서 500원을 A기업에 인출해서 갑에게 지급한 것은 바로 자본금 1,000원 중에서 500원이 감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자본금 500원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자본금을 계정 과목을 자본금으로 해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이 자본금 500원으로 해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A기업에 현금 1,000원을 출자한 것은 현금이란 자산이 1,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현금 1,000원으로 기록을 하고, 출자금 1,000원은 A기업의 자본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본금 증가는 바로 대변에 자본금 1,000원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이것을 거래 6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출자한 현금 1,000원 중 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갔기 때문에 500원이란 현금의 자산의 감소가 발생이 됐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500원이라고 대변에 기록을 하고, 자본금 1,000원 중 500원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는 바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500원을 기록을 하는 거고, 자, 이것을 바로 자본의 감소 거래 7로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의 실현에 대해서 보죠. 자, 수익의 실현에 대해서는 바로 대변에 기록을 하는데, 자, 수익의 실현에 대해서는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를 보면, 자, A기업은 갑 제품을 생산하는데 갑 제품을 1,000원에 판매하고 현금으로 수취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갑 제품을 1,000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수취를 했으면, 자, 현금이 1,000원이 기업에 들어오고, 자, 현금 1,000원은 바로 자산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1,000원을 기록하는 거고, 자, 갑 제품을 1,000원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실현됐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이 실현은 바로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1,000원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기업이 판매한 갑 제품 1,000원은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제품 매출로 해서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고, 갑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취한 현금은 A기업의 자산으로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의 증가,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수익의 실현, 대변에 기록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수익의 실현을 거래 8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라는 것은 결국 거래에 대한 분계는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 계정 과목의 금액이 증가하는지 또는 그 계정 과목의 금액이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차변에 기록하든지 또는 대변에 기록하든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바로 자산의 증가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래 1에 해당되는 거고, 자, 부채의 감소, 거래 5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본의 감소, 거래 7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비용의 발생, 거래 3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바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입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바로 자산의 감소, 거래 2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부채의 증가, 거래 4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본의 증가, 거래 6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수익의 발생, 거래 8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네 가지이고,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실현 네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발생되는 네 가지 요소와 대변에 발생되는 네 가지 요소를 토대로 거래에 대한 분계를 하는데, 자, 이를 거래의 8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지금 거래의 8요소를 통한 이 기업의 거래에 대한 분계를 학습을 했고, 이 거래에 대한 분계는 바로 장부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장부 작성은 복식보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거고, 북식보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번 학기 여러분이 이 회계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습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학습된 내용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된 내용을 여러분들은 바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죠. 자, 이것을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 거래의 8요소가 되는데, 자, 이 차변에 나오는 네 가지 요소가 있고 대변에 나오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거래의 8요소인데, 이 기업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기업이 하는 거래는 이 8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나오는 거래의 네 가지 요소는 바로 자산의 증가라든지 부채의 감소라든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나오는 네 가지 요소는 바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실현 이 네 가지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8요소는 바로 차변의 네 가지 요소, 대변의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기업의 거래는 바로 이 8가지 요소를 통해서 거의 다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의 8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거래의 8요소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분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발생되는 네 가지 요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에 발생되는 네 가지 요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실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적혀져 있는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산의 증가는 바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오기 때문에 자산의 잔액의 차변에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반대로 자산의 감소는 바로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채, 이 부채라는 것은 부채의 잔액은 대변에 오고, 부채의 잔액은 대변에 오기 때문에 부채의 잔액이 대변에 오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반대로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오고, 이 대변에 오는 자본의 잔액이 대변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본의 기준점을 대변으로 봐서 자본의 증가가 되면 대변에 기록하고, 반대로 자본이
감소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용의 발생의 기준점은 차변, 비용의 발생은 바로 차변에 기록하는 거고, 자, 수익의 실현은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실현은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4가지 요소, 대변의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자, 이 거래의 8요소는 복잡해 보이지만 모든 기업의 거래는 이 거래의 8요소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의 8요소는 무엇이냐? 자, 바로 자산은 차변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자, 부채는 대변을 기준점으로 해서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자본은 대변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이 실현되면 대변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추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산에서 배우겠지만, 자, 이렇게 거래의 8요소를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으로 기록된 것들은 장부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로 갈 거고, 다음 주 학습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실현은 바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거래의 8요소를 통해서 바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은 바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는 거고, 비용의 발생, 수익의 실현은 바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래의 8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장부 작성의 첫 번째 단계의 복식부기로 의한 장부 작성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이 거래의 8요소를 통해서 분계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은 재무상태표로 작성하는 거고, 비용의 발생, 수익의 실현은 바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 자,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 이번 학기에 배우는데, 회계학 배움으로써 이제 회계의 기본 개념을 이제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산, 부채 증감의 기록을 어떤 규칙을 통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지, 자, 수익의 발생, 수익의 실현은 어떤 규칙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러한 기록에 대한 규칙 규정을 이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 2시간에 여러분들 계정 과목을 해설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거래의 8요소는 바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비용의 발생, 수익의 실현을 각각 차변 요소 4가지, 대변 요소 4가지로 해서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계정 과목이 자산에 해당하는지, 부채에 해당하는지, 자본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계정 과목을 어떠한 거래에 어떠한 계정 과목을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은 이제 추후 마지막 2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대략적인 자산, 부채, 자본은 이런 거고, 비용의 수익은 뭐 이런 정도의 개념 정도 이해를 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계정 과목 해설 시간에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의 거래에 대한 아무리 복잡한 거래라 하더라도 이 기업의 거래는 거래의 8요소를 벗어날 수가 없고, 거래의 8요소를 통해서 기업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한 기업의 거래는 바로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 장부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장부 작성은 복식부기로 하는데, 그 복식부기로 의한 장부 작성은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분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분계는 바로 거래의 8요소를 통해서 분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거래라는 것은 단일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복합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단일 거래에 대한 분계는 바로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각각 하나로 기록하는 것을 단일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자, 복합 거래에 대한 분계는 무엇이냐? 자, 바로 차변 또는 대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2개 이상 기록하는 거래를 바로 복합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단일 거래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단일 거래는 자, A기업은 기계장치 1,000원을 현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장치 1,000원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차변에 기계장치 1,000원을 기록을 하고, 기계장치를 1,000원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이 유출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1,000원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원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A기업은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대변에 기록하는데, 자, 이렇게 대변, 차변, 대변 각각 하나만 나오는 것을 단일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복합 거래라는 것은 이렇게 차변 또는 대변의 2가지 이상의 계정 과목이 발생되는 것을 복합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기업은 기계장치를 1,000원에 구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A기업은 기계장치를 1,000원에 구입을 하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계장치 1,000원은 자산의 증가 차변으로 해서 기계장치 1,000원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대가로 현금 5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 5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계장치 1,000원을 구입하는 대가로 현금 500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 500원이라는 자산이 유출이 됐고, 자, 그러면 현금 500원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500원 자산의 감소는 바로 대변의 현금 500원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500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장치 1,000원 구입 대급중 현금 500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500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추후에 자원이 유출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채에 해당이 되고,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바로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금은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미지급금 500원에 대해서는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500원을 바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변 또는 대변의 2가지 이상의 기록, 분계로 기록하는 것을 복합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 1,000원, 자, 대변에 현금 500원, 미지급금 500원에서 1,000원. 자, 그래서 차변, 대변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 이 분계는 바로 대차평균, 좀 있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이 장부의 작성,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개념이 바로 차변, 대변은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 이것을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자, A기업은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5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500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A기업이 추후로 지급하기로 한 기계장치 구입대금 500원은 미지급금으로서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 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00원, 미지급금 500원, 즉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증가, 기계장치 1,000원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500원은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500원 기록하고, 500원은 미지급했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
미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됐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 부채의 증가 500원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복합거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래의 판례서를 배웠는데 거래의 판례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그 다음 시간부터 배울 이 결산 절차를 통한 장부 작성, 그러니까 결산 절차를 통한 재무제표 작성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결산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 기업회계 기준,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바로 기업의 거래는 이 거래 아무리 복잡한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판례서로 다 나타날 수 있고 거래 판례서 차변의 네 가지, 대변의 네 가지 요소, 즉 차변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차변 네 가지, 대변 네 가지 요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실현 이 네 가지 요소 해서 8가지 거래 요소를 토대로 분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고 이 분개를 통해서 이제 장부 작성을 하고 각 계정 과목별 장부 작성을 하고 그 장부 작성 마감을 통해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고 그 결산을 통한 결산 분개를 해서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산 절차를 통한 장부 작성, 재무제표 작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학습하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반드시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듣는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